안녕하십니까. NS 바다루어를 맡고 있는 필드스텝 김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수권으로 와서 무늬오징어를 대상으로 팀런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갯바위들이 많은 산지에 있는데 어디다 던지느냐? 오징어가 위로 당기게 되면 얘가 올라오죠. 밑으로 가지고 가거나 옆으로 가지고 가면 들어가겠죠. 수심층이 지금 한 7m에서 약 10m권 그 사이를 노릴 텐데요.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봐야 되죠? 여기는 금오도 큰 섬 바로 옆에 있는 안도권입니다. 출항은 우리 거기가 어디죠? 돌산항? 예, 돌산항. 네, 돌산항에서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팀런을 하는데 배를 타고 하는 이제 조금은 이제 쉽죠. 그러니까 연안에서 하는 거하고 또 배에서 하는 거하고는 조법들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배에서 하는 이 팀런은 얕은 수심으로 던져서 점점 깊어지는 수심으로 오기 때문에 내가 저킹을 주고 액션을 주고 했을 때는 점점 상승으로 떠오르겠죠. 떠오르다 보면 아래쪽 수심을 노리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면 또 아래쪽으로 폴링을 시켜주는 그런 방법들을 쓰셔야 돼요. 우리가 폴링에도 보면 여러 가지 폴링들이 있죠. 팀런 애기들이 이렇게 보면 이거는 지금 앞쪽에 싱커를 달았는데요. 보통 수직각도로 내려가죠, 거의. 근데 이거를 우리가 텐션 폴이라고 그러죠. 폴링을 할 때 텐션을 좀 주면서 수평 폴로 떨어뜨릴 건지 아니면 프리폴로 해서 수직으로 떨어뜨릴 건지, 그리고 아니면 텐션 폴로 해서 약 45도 정도 해서 해줄 건지는 앵글러인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런 어떤 자기만의 액션 구사의 방법들, 그리고 액션보다는 폴링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이 팀런 낚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가 그 캐스팅 할 때요, 캐스팅 하고 난 뒤에 이렇게 보면 조류도 많이 흐르고 그리고 바람도 많이 흘러서 캐스팅을 하고 난 뒤에 뒷줄 관리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뒷줄 관리를 못해서 내 비거리를 약 10m 정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만, 오버헤드 캐스팅을 해서 착수가 되기 전에 뒷줄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줄이 일자로 펴지거든요. 줄이 많이 쳐져 가지고 그걸 일자로 만든다고 로드를 이제 로드웍을 주거나 아니면 릴링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렇게 쳐진 상태에서 일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상태에서 이제 조금씩 펴지면서 이제 애기가 따라오게 되죠. 그럼 내가 공략 포인트를 놓치게 돼요. 그리고 비거리도 짧아지게 되고, 그래서 바람이 좀 많이 불고 또 조류 때문에 이제 원줄이 많이 날리고 그랬을 경우에는 뒷줄을 좀 잡아준다든지 착수되기 전에, 아니면 던져서 거의 이제 포물선을 그리면 로드를 옆으로 젖혀 가지고 일자가 되게끔 해서 착수를 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필요하면 배를 제쳐서 이제 풀어줘서 그렇게 이제 바닥으로 내리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보통 이제 액션은 처음에는 이제 바닥을 많이 찍게 되죠. 원래 기초는 바닥을 찍고 시작하는 게 이제 기초 기본입니다. 근데 내가 여기 바닥 지형이 어떤지도 모르고 처음 들어와 보는 생소한 포인트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굳이 바닥을 안 찍고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보통 이렇게 연안으로 오면 기본적으로 약 3m에서 5m, 내 발 밑에는 보통 한 6, 7m라고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기를 먼저 깔아친 다음에 한 5m 정도 내려가면 액션을 주는 거죠. 내가 뭐 하이피치를 몇 번 주고 상승을 어느 정도 띄워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액션을 주는 겁니다. 왔어요. 지금도 바닥을 안 찍고 중층에서 이제 활성도나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중하층에서 아주 귀여운 무늬가 잡혔네요. 이렇게 굳이 내가 처음 포인트, 새로 지금 들어온 포인트에서 바닥을 찍지 않고 얘네들 활성도를 보기 위해서는 중하층에서 액션을 주는 게 좋아요. 그럼 뭐 그렇죠. 기본 수심은 네,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그렇죠. 그리고 내가 바닥을 찍어보면 금방 알게 되죠. 근데 이 활성도는 바닥에 바닥 붙어 있다가 올라오는 애들을 잡아내는 거는 활성도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중하층에서 이렇게 지금처럼 액션을 간편하게 주고 이렇게 하면 뭐 와서 물면은 그날 이 포인트에는 그나마 활성도가 좋은 겁니다. 그리고 액션을 주고 발밑에까지 애기를 당겨 왔는데 뒤에서 따라온다. 엄청 좋은 거죠. 근데 이제 그럴 경우 근데 왜 따라오는데 왜 안 물어요? 라고 하는 거는 애기의 무게 그리고 폴링의 어떤 자세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뭐 30g을 쓴다 그러면 25g 그리고 25g도 좀 무겁다 싶을 때는 지금처럼 일반 애기에다가 싱커를 다는 겁니다. 지금 5g짜리 싱커를 달았거든요. 그러면 보통 한 16g에서 보통 17g 정도 애기 무게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침강 속도를 조절하다 보면 이렇게 탐색을 할 때는 굉장히 좋다. 지금 같은 경우는 훅이 어디 걸려놨는지를 또 봐야 돼요. 만약에 촉수만 하나만 걸어서 올라오면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따라오긴 해도 간만 보는 거죠. 자, 방생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예 이제 잡아서 뒤에서 덮인 형태잖아요. 보통은 몸통을 잡고 그리고 머리에 걸려서 나오는데 얘는 뒤에서 바로 잡아버리는 겁니다. 너무 작으니까 방생하겠습니다. 일단은 방생을 하고요. 그리고 방생할 때는 이게 작은 개체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낚시를 가면 이제 사진을 많이 찍어요. 그죠? 얘를 이런 바닥에 놓지 마세요. 웬만하면 살려줄 거면. 왜냐면 손으로 만지거나 바닥에 놓고 찍으면 얘도 화상을 입어요. 방생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 이 상태에서 사진을 찍고 방생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자, 아까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활성도를 보기 위해서는 굳이 바닥을 찍지 않아도 이제 봤잖아요. 중하층. 그러면 이제 밑으로 점점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죠? 위로 올라오든지. 근데 보통은 이제 밑으로 가는 게 일단은 밑으로 갔다가 나중에 위로 올라오는 그런 탐색을 하게 됩니다. 중하층에서 1차로 하고 2차는 바닥권에서 하고 3차는 상층을 훑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집어가 되면 굉장한 마리수를 우리가 획득할 수 있죠. 이 팁르는 말 그대로 A가 수평 상태에서 조류가 흐르니까 폴링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약간은 이렇게 수평 상태에서 천천히 떨어져요. 그러면 오징어들 위에서 얘를 자꾸 당기죠. 그래서 이 팁는 때를 보면 이 초리가 굉장히 부드러운 겁니다. 이렇게 갖고 이 텐션을 잡고 애기가 딸려가다가 오징어가 위로 당기게 되면 얘가 올라오죠. 그럴 때 챔질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떨어지고 있는데 밑으로 가지고 가거나 옆으로 가지고 가면 들어가겠죠. 그때 또 챔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팁러는 초리를 굉장히 부드러운 거 있습니다. 자, 보통 이제 팁런으로 오게 되면 우리가 이제 장비에 대해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또 준비를 하게 됩니다. 보통 7피트 정도, 7피트에서 8피트 사이 때의 그 팁런 로드들을 많이 써요. 많이 쓰고, 밀은 약 2000번, 2500번 정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원줄 그 합사를 쓰는데 보통은 0.85를 규 스탠다드로 이제 많이 쓰죠. 근데 바닥에서 너무 많이 애기를 많이 해먹어요. 많이 걸려서.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쇼크리더라고 하죠. 목줄이라고 하는 건데 쇼크리더는 뭐 2.75 내지는 3호 이렇게 쓰셔도 바늘이 펴지기 때문에 애기 손실을 좀 줄일 수가 있겠죠. 뭐 쇼크리더를 조금 굵게 써도 괜찮습니다. 오징어 무는 데는 크게 영향은 없다. 아주 예민할 때 빼놓고. 그래서 보통은 2.5 정도, 예민할 때는 2호 정도로 낮추는 것이 조금 더 입질 받기에 낫겠죠. 아까처럼 잔챙이라서 갖고 가다가 놔버리죠.
사이즈가 비슷비슷해. 벽적으로 붙여가지고 사이즈가 다 비슷합니다. 그죠? 다 똑같죠? 사이즈. 예. 아까 다 똑같아요. 자, 이제 새로운 포인트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근데 이제 저기 보시다시피 이제 다 절벽이잖아요. 어디다 던져야 될지 막막하죠. 그죠? 우리가 즐기려고 이게 배를 탔는데, 선생님이 갖다 대주는데 오징어는 있을 것 같은데, 어디다 던져야 될지 막막합니다. 자, 아침 초반에는 웬만하면 갯바위 근방으로 던져라. 가까이 최대한 붙여라. 왜? 여수권하고 통영하고 또 다른 게, 여수권은 지금 이 갯바위가 이 경사 각도로 밑에가 이어져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밑에 모래하고 바위하고 만나는 지점이 있겠죠. 거기가 주 포인트라고 보면 돼요. 응? 근데 통영은 갯바위가 뻗어 내려와서 또 연장이 돼 있어요. 울뚝불뚝 하기도 하고. 웬만해서는 전체가 모래바닥인 데는 잘 없죠. 그래서 통영권으로 가는지 아니면 여수권으로 가는지 그런 어떤 지형들도 나름 통계를 가지면 되게 좋아요. 그러면 요 지금 갯바위들이 산재에 있는데 어디다 던지느냐? 저런 포말이 지는데, 그죠? 네, 저기 들어가는 홈통 자리, 포말 지는 곳, 이런 곳은 포말이 진다는 건 조류가 친다는 거거든요. 우리도 뭐 일반 내깅 해보면 알겠지만 조류가 안 갈 때보다 조류가 갈 때가 더 모든 고기가 다 잘 돼요. 똑같습니다. 포말이 지는 곳, 그 주변에는 항상 밀려 들어가는 조류가 있고 반파 조류가 있고, 맴도는 맴돌이 조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데보다는 훨씬 더 많이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 항상 홈통이나 저렇게 잘 모르면 포말 지형으로 최대한 가까이 던져줍니다. 그리고 내가 중하층에서 활성도를 볼 것인지, 아니면 오늘은 바닥권에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바닥층을 공략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감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처음에 나오잖아요. 중하층을 아까 제일 먼저 한번 활성도를 보라 그랬죠. 활성도를 보고 안 물어요. 상층에 있을까요? 없죠, 당연히. 근데 그게 안 온다는 거는 바닥권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연히 바닥으로 노려야 돼요. 바닥을 찍어봤는데 아무것도 없다, 모래바닥이고 뭐 걸리는 것도 없다, 그러면 스테이를 해줘도 좋아요. 어차피 얘가 활성도가 없으면 거의 바닥에서 기어다닌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다가올 시간을 벌어주고 올라타서 물 수 있는 시간을 또 벌어주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도 있겠죠. 맞죠? 커졌어요. 아까 똑같은데? 애기가 조금 큰 거라서 3.5를 써서 지금 사이즈들이 조금 위쪽으로 떠 있는 애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얘네가 있는 바닥은 좀 어떤 형태가 있을까요? 얘네들은 은신처가 있어야 돼요. 물론 얘네들이 이제 그 회유성이긴 하지만 씨알이 작을수록 은신처가 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씨알이 클수록 빠른 조류에 씨알이 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의 바닥층에 내려가면 이렇게 잡고 있으면 바닥을 찍었다가도 조류가 흐르면서 바닥에서 살짝 뜹니다. 애기가 밀려가면서. 그래서 그 밀려가는 그 약간 뜰 때 그 기다려주는 그 타이밍에 오징어가 쭉 당겨가거나 갑자기 텐션이 있다가 텐션이 확 없어지게 되죠. 그러면 챔질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조법들이 언제 또 써먹느냐, 똑같은 게 호래기 할 때도 그래요. 그래서 에깅의 조법들을 이렇게 잘 숙지를 하고, 그리고 내가 액션들을 만들어 가서 그때 이제 또 입질이 오고, 그렇게 해서 무늬를 잡으면 훨씬 더 재밌는 오징어 낚시가 되겠죠. 지금도 땡겨가다 말았어요. 쪽쪽쪽 땡겨가다가
팀런 하면 이제 많이 어렵게들 생각하시는데요.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손맛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팀런이라는 게. 도복권은 사실상 포인트가 한정돼 있잖아요. 한 번 들어가면 옮기기가 참 쉽지 않기 때문에 두세 번 옮기면 하루가 지나갈 정도. 그렇지만 팀런은 이 선상에서 여러 포인트를 거치면서 많은 손맛들을 보고 또 편안하게 낚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스포츠는 확실하죠. 그래서 여러분도 팀런을 많이 애용하시고 여수권이든 통영권이든 제주권이든 팀런이 좀 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선상에서의 무늬오징어 낚시 낚시를 해보니까 좀 권장드리고 싶은 로드가 생겼습니다. 이 크라켄 위키드의 80MH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선상이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낚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긴 낚싯대는 좀 캐스팅하기 버겁고 또 너무 짧은 낚싯대는 저 이제 갯바위까지 붙이는 그런 캐스팅 거리가 좀 어려웠는데 이 8피트짜리의 로드로 캐스팅 해보니까 일단은 너무 편했어요. 뒤에 사람도 잘 안 걸리고 적당한 길이에 적당한 파워가 있어서 액션 주기도 수월했고 그 애기에 액션 잘 들어간다는 느낌? 그래서 너무 재밌게 낚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워킹용 아니야 원래는? 워킹인데 선상에서도 쓰기 좋죠. 왜냐면은 주로 워킹하면은 뭐 8.4피트랑 뭐 8.6피트, 8.7피트 이렇게 많이 쓰는데 비거리가 많이 나와야 되니까. 근데 선상에서는 어쨌거나 배보다 길게 돼버리면 사람이 걸리잖아요, 뒤편에. 그렇기 때문에 한 7.5피트에서 8피트 정도가 가장 적당한 것 같습니다.